자, 제빵 기능사 빵도넛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도넛은 유일하게 박력분이 반죽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튀김을 했을 때 기름이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박력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얻어내기 위한 박력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력분 들어가고요. 박력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팽창을 해주는 이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량제 들어가고요. 자, 소금 같은 경우는 맛하고 그 다음에 이치, 향, 잡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빵도넛에는 유일하게 넛메그라는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넛메그가 들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기름에 대해서 기름 쩐내나 기름에 안 좋은 냄새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넛메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닐라 향도 넛메그랑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닐라 빈의 느낌이 날 수 있는, 향이 날 수 있는 제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지는 보통 쇼트닝을 많이 씁니다. 버터랑 마가린을 쓰면은 나중에 기름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버터나 마가린은 기름이 빠져나오는 현상, 이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열에 강한 쇼트닝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계란 들어가고요. 자, 여기 설탕 들어가고 색깔에 영향을 주는 탈취 분유까지 들어갑니다. 자, 빵도넛은 총 12개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재료 계량 시간은 총 12분이고요. 그 12분을 제외한 시간 3시간 안에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점은 꽈배기형하고 당과자 트위스트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죽은 전량 사용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시험장 가시면은 아마 몇 개씩, 당과자형 몇 개, 꽈배기형 몇 개를 제출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개수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감독관이 요구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전량 반으로 나눠서 꽈배기형하고 당과자형 두 가지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는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밀가루, 그다음에 박력분, 탈취 분유, 설탕, 노른 계란, 바닐라 향, 넛메그도 넣어주시고요. 계량제도 넣어주시고요. 소금, 이스트, 마지막에 물까지 넣고 반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쇼트닝은 클린업 단계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빵도넛 반죽 온도를 27도 표준으로 맞추고 믹싱을 약 80% 정도만 진행 후 반죽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발효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도넛은 2차 발효가 짧기 때문에 1차 발효를 충분히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46g씩 전량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위원이 당과자형 몇 개 또는 트위스트형 몇 개, 당과자 트위스트형, 꽈배기형 몇 개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모두 전량을 분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발효 다 되면은 꼭 핑거 테스트 하시고요.
볼륨감이 2배가 됐는지 2배에서 3배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옆면을 열어서 이렇게 그물막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6g씩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중량이 작기 때문에 식빵처럼 많은 양을 덩어리가 몇 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잘게 잘라 놓고 46g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안 하고 이렇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분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꼭 손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크래퍼로 정확하게 분할하는 게 오히려 더 가산점, 그러니까 점수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속도는 최대한 빠르게 작업해 주시고요. 크기가 45g, 46g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보신 후에 그 정도 크기를 잘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잘 못하시는 부분이 겨울철 같은 부분은 이제 양이 많다 보면은 반죽이 쉽게 마를 수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낮아서 저울을 사용하게 되면 히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빵이 마르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작업을 빨리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숙련도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작업을 조금 더 빨리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자리가 부족하면은 둥글리기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은 분할은 조금 붙여서 최대한 붙여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이 너무 많으면은 중간 발효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난 다음에 성형을 바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할하시면서 둥글리기도 바로 작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둥글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은 덮어서 중간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이 끝나면 예비 성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빵도넛은 예비 성형을 말아서 이렇게 뼈다귀 모양처럼 한번 예비 성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반죽을 손으로 기포를 빼주시고요. 가볍게 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끝에가 약간 통통하게 예비 성형이 됩니다. 자, 예비 성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접어서 말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눌러놓고 접기해서 이렇게 말고 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눌러서 매끄러운 부분이 바닥으로 간 다음 천천히 말아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길게 미르는 타입의 제품들은 가급적이면은 예비 성형을 통해서 한번 밀어주시고 난 다음에 살짝 휴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처음에 예비 성형한 것부터 다시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크게 밀려고 하면은 반죽이 찢어지니까
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예비 성형 하면은 실내 온도가 있기 때문에 반죽이 그 사이에 첫 번째 반죽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실내 온도가 좀 춥기 때문에 히터를 틀어도 기본적으로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살짝 휴지 시간을 주시는 게 좀 좋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작업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은 살짝 휴지 시간을 주시는 게 나중에 본 작업하실 때 조금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냅뒀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빵도넛 예비 성형이 끝났으면은 본 성형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길이를 잴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밀대가 한 40c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밀대 길이를 기준으로 꽈배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죽을 늘려줄 때 이렇게 놓고 대략적인 위치만 잡아 놓고 그 정도까지만 밀어준 다음에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과자랑 모양이 두 가지 있는데, 당과자 모양은 조금 더 짧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덧가루를 최대한 적게 쓰시고요. 손에만 쓰시고요. 똑같이 가운데서부터 밀어서 중간에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거는 쳐서 기포를 없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꽈배기는 가운데가 조금 더 두툼하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얇게 밀어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모양이 머리는 크고 역삼각형 모양으로 점점 될 겁니다. 자, 손을 잡으실 때는 한쪽 손은, 편하신 한쪽 손은 요 손끝에서, 또 한쪽은 손바닥 끝에서 이렇게 잡아서 반대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잡고 다시 이렇게 2번에서 2번 반 정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들면 꽈배기가 이렇게 모양이 형성됩니다. 끝에 잡고 한 번 더 접어주시면 하나, 둘,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는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팬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덧가루를 최소한 사용해서, 자, 아까 밀대 길이 한 요 정도 됐으니까 밀대 길이만큼 꽈배기니까 가운데가 조금 도톰하고 해서 손끝에를 잡아주시고 2번 해서 붙여서 들면 모양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머리가 크고 점점 가늘게 하나, 둘, 3개가 완벽하게 나오는 제품이 돼야지만 나중에 제품이 나왔을 때 완벽한 꽈배기 성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꽈배기형을 만들 때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 두께가 점점 똑같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식감 부분이나 튀겼을 때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역삼각형을 꼭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절대 너무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에를 조금 얇게 밀어서 하나, 둘, 해서 들어서, 자, 반죽이 약간 덧가루가 많이 없어야지만 나중에 끈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철판에. 그래서 덧가루는 최소화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꽈배기형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점점 반죽이 가운데가 두껍고 점점 얇게 해서 잡아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풀리면 풀리는 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당과자형은 밀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그냥 가볍게 기포만 빼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이블에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에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에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손에 넣었을 때, 자, 보세요. 손에 넣었을 때 엄지손가락 뒤로 반죽을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틀면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반죽이 나오죠. 나온 거를 안으로 반죽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꽈배기형하고 다르게 너무 길게 밀면은 반죽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짧게 밀어서 엄지손가락 대고 반죽을 엄지손가락 뒤로 넘겨주신 다음에 틀어서 윗반죽을 아래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 머리가 튀어나오고 뒤에 꼬리는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팔자 모양으로 성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발효 시에 기름을 예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빵도넛은 2차 발효가 완료가 되면은 실온에서 표면을 살짝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이 기름에 닿으면은 기름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표면을 살짝 말렸다가 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잡아주실 때 바닥 부분, 촉촉한 부분을 손으로 세게 잡으시면은 손자국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손자국이 날 수 있고 거품이 죽을 수 있으니까 반죽이 죽을 수 있으니까 옆면 부드러운 부분, 최대한 말라 있는 부분을 잡고 튀겨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셋, 넷, 다섯. 자, 반죽이 들어가고 나서는 온도를 세게 올리셔갖고 색깔을 빨리 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죽이 들어가면은 기름의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해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제품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부 반죽을 조금 떼어놨다가 반죽을 떼셔도 되고요. 또는 밀가루를 떨어뜨려서 밀가루가 색이 빨리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면당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튀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좀 높아서 빨리 색깔이 나고 그 다음에 안에 수분이 덜 빠지게 되면은 도넛의 특유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굽는 시간이 짧으면은 나중에 설탕을 묻힐 때 충분히 냉각 후에 묻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 면이 색깔이 다 나면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름을 쓰실 때에는 절대 나무 주걱을 쓰지 마시고요. 알뜰 주걱을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무 주걱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죽이 다 색깔이 났다 싶으면은 채를 들어서 순서대로 기름을 털어서 놔주시고요. 자, 최대한 기름 안에 있는 거는 기름기 최대한 잘 빼서 놔주시고요. 기름 온도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온도를 세게 가열해서 기름을 올려주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 올랐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꽈배기를 바로 튀기시면 되죠. 자, 꽈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꽈배기도 동일하게 튀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도를 세게 해주시고요. 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색깔이 빨리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죽이 많이 들어가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끓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확인하시고 상태도 확인하시고 색깔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간 순서대로 뒤집어서 한 번 더. 자, 꽈배기는 주의할 점은 얘네가 약간 자기네들끼리 붙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이 다 되면은 한 번 더 뒤집어서 확인하시고 똑같이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꽈배기도 기름을 빼서 자, 튀길 때 기름이 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튀기기가 다 완료되면은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피 설탕을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피 설탕을 묻혀야 된다 그러면은 계피 설탕을 묻혀서 전체적으로 묻혀서 다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주의점은 최대한 많이 식혀주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오븐에서 오래 튀겨졌다, 센 온도에서 짧게 튀겨졌다, 아니면은 기름에서 오래 튀겨졌다 하면은 설탕을 최대한 잘 식힌 다음에 오래 식힌 다음에 냉각 후에 설탕을 묻혀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묻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